자, 프린트 보세요. 첫 번째 지정 절차 맨 위에 그림이에요. 자, 지가조사를 먼저 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심의라고 되어 있죠. 심의. 예, 심의를 거치는 건데, 이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말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그럼 이제 국장이 지정한다. 그럼 어느 도시계획위원회겠어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겠죠? 그 다음 시도지사가 할 때는 시도. 묶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지정한 다음 공고하는데, 그 위가 지정권자고, 지정한 다음 공고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박스 큰 거 하나 더 있죠? 거기 네 가지가 보일 텐데, 어떤 내용을 공고할까 그 문제예요. 어떤 내용 공고할까? 이걸 외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죠? 공고했다고 쳐요. 언제까지인데? 기간. 그 다음 어디냐? 소재지. 얼만큼인데? 면적. 그 다음에 도면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 내용이란 거는, 언제까지? 기간. 방금 앞차 책 봤다시피 몇 년 이내에서 한다 그랬어요? 몇 년 이내에서 지정한다고? 5년 이내 그랬죠. 5년 이내. 그럼 몇 년이냐 그거죠. 얼마 동안 기간 지정할 것인가? 어디 위치가 어디냐 이거죠. 소재지. 그 다음 얼마큼이냐? 바로 허가 기준 면적이에요. 면적. 그 다음에 지형도를 공고한다고요. 그럼 공고했다고 치죠. 공고했다면 이제 그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생겨요. 그 효력은요. 날짜 알아야 됩니다. 지정권자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시군구로 이를 통제하죠. 그 시군구청장을 뭐라고 그래요? 허가권자야. 그 시군구청장들이 허가권자. 그럼 이제 통제받고 나서 어떻게 한다? 관할 등기소로 통지한 다음에 날짜 2개 보일 거예요.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한테 열람케 하는 거라고요. 날짜 3개 보이죠, 그러니까. 그럼 지가조사,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 다음 지정공고, 4가지, 기간 등 4가지. 그때부터 5일 후 효력 발생, 그 다음 허가권자 통지, 그 다음 등기소 통지한 다음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케 한다. 절차 기억하시는데, 근데 지금 그 심의 앞에 밑에, 지가조사와 심의 사이 밑에 박스 또 하나 있죠? 거기 뭐라 써놨어요? 재지정 써 있고 의견 청취, 누구 의견 듣는다? 하급청이라 써놨잖아요. 의견 청취는 어떤 경우에 하는 절차인데, 이거는 재지정할 때만 하는 거예요, 이건요. 최초는 아니고요. 최초는 그런 절차 없는 것이겠고, 일단 허가구역 지정했다가 기간이 끝나서 다시 지정한다 그럴 때란 말이에요. 재지정할 때 그때는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런 이제 의견 청취란 것은 이제 하급청 의견 듣는 건데 항상 있는 절차가 아니라 재지정할 때만 있는 절차라 그거지. 그리고 그 심의라는 것, 이 심의라는 것은 심의를 안 거치고 뭘 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최초 지정, 재지정, 축소, 해제 어떤 경우든 심의는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 첫 번째 지정 절차 요게. 그다음 일단 요걸 책으로 돌아오시면 이제 일단 기본서 145쪽에 있죠. 이번 지정 절차, 지정 전 절차가 뭐냐? 1번 동그라미 지가 동향 파악. 이게 지가 조사라는 뜻이에요. 지가 동향 파악. 땅값을 조사한다 그 뜻이에요. 땅값 조사. 넘기면 넘어가서 이제 다음 146페이지 가시면 2번 동그라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죠. 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서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놓고 가로 열고 다만 기간이 끝나서 허가구역으로 다시 계속해서 지정하려면 일명 재지정. 할 때는 그 바로 밑에 있죠. 위원회 심의 전에 시도지사라든가 시군구청장, 즉 하급청 의견을 들어야 한다. 줄쳐 있어요, 여기 책에. 의견 들어야 한다. 즉 재지정할 때만 의견을 청취한다 그 말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심의하기 전에, 재지정할 때만 심의하기 전에 의견 듣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 반가로 이 지정 후 절차, 공고와 통지, 1번 동그라미 국토부 장관 등은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일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장은 시도지사 등을 거쳐서 넷째 줄 시군구로 통지한다. 그때 공고 내용이 몇 가지? 4가지. 예? 기간, 소재지, 면적, 지형도. 그 내용을 공고한다 그 말인 거예요. 공고한 다음에 통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2번 동그라미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 소장에게 통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7일 15. 7은 공고 기간, 15일은 열람 기간이 되는 거고, 그 다음 3 지정 효력 발생,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 발생. 이 공고는 누가 한 공고? 지정권자 아니면 허가권자? 지정권자. 허가권자가 공고한 날부터 그러면 안 돼요.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라고 그래야지. 허가권자란 말씀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지정 해제 축소 나와 있어. 지정 해제 축소, 뭐 축소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다고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 효과 나오죠. 5번 지정 효과. 지정 효과라는 것은 거래계약 체결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라 이 소리예요. 허가를 받아라. 그건 미리 사전 허가니까, 그죠? 그러면 문제는 1번이죠.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먼저 계약을 했답니다. 그럼 계약은 무효인데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 민법 시간에. 허가를 배제, 잠탈 그런 경우는 확정적 무효. 많이 보신 거죠, 이거? 이거 어디서 이게 다 판례인데 다 이게 지금. 민법 때 배운 거 아니에요, 다, 그죠? 그러니까 그 용어만 보시면 돼요. 허가, 배제, 잠탈 안 하기로 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그 계약은 무효. 그런데 2번은 그렇지 않죠. 허가 받기로 전제로 하고 계약했답니다. 이거는 유동적 무효고. 이것도 판례잖아, 그죠? 허가 아예 안 받기로 한 거는 확정 무효고, 받기로 했다면 그거는 처벌도 안 하고 이제 유동적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것도 판례니까. 그럼 유동적 무효라고 할 경우에 이건 이제 판례인데 이건 뭐 시험에 안 나오는 거지만 이 판결을 내렸던 그 당시 대법관의 주심 대법관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건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이 판결을 내렸을 때 그 당시 대법관 주심 주심 대법관이 누군지 모르시냐고. 그래? 아니 이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잘하면 대통령 될 뻔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내미 때문에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못 됐지. 이회창 씨라고 이제 알죠? 누군지? 몰라요? 있었어. 그 양반이 대법관 시절에 내린 이 판결이 그 주심 대법관 할 때 굉장히 유명한 판결인데 그게 그 잘하면 대통령 될 뻔도 했잖아요, 그죠? 될 뻔했다가 이제 이렇게 안 돼서 그렇지만 그냥 될 뻔도 했었어요, 그 사람. 하여튼 참 운이 있게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도. 어쨌든 그건 시험 안 나와요. 시험 안 나와요. 그다음 3번 들어오시면 이제 벌칙, 이건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허가 받지 않고 먼저 계약을 했거나 부정 허가를 받았다고 하자. 그럼 진한 글씨 2년 이하 징역, 토지 가격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그거 중요합니다. 허가 받지 않고 계약했다, 부정 허가 받았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 밑에 이제 관련 판례가 많을 거예요. 판례 쭉 읽어보시되 이 판례는 주로 민법 쪽에서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과목에서는 절차와 실무를 묻죠. 자, 넘어가시면 어디 가시느냐? 이제 150페이지 가시면 2번 허가 대상 토지에서 자, 허가 기준 면적이 나오죠. 이제 허가 기준 면적에 보니까 그 표로 보세요. 표 허가 대상 기준 면적. 이 면적을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라 이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크게 도시적과 도시적 외로 나눠져 있죠. 도시적 외로 들어가시면 위에서 내려올까요? 기농임이에요. 기농임, 기타, 농지임이야. 거기서 기타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기타만. 왜냐면 배수거든 그게. 그렇죠? 기타가 얼마랍니까? 250 아니겠어요? 농지는 그의 배수예요. 500이고 임야는 그의 배수고 1000 그럼 이어진 거죠, 뭐. 이제 기타가 250이니까 농지 임야인데 기농임 순서이고 배수 이러시면 돼요. 외울 수 있죠, 이거? 그다음 도시적 내로 들어가시면 자, 도시지역 내에 보니까 주상, 공농, 미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 다 써 있으니까 뭔지 아실 거라 믿고 여기서 가장 투기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땅값이 막 뛰고 제일 땅값 비싼 지역이 어디? 네? 미지정지역. 여기다 뭐 여기. 여기니까 여기는 얼마 안 되는 조금만 되는 땅을 팔려 하더라도 허가 받아야죠. 그렇죠? 얘만 10단이잖아, 10단위. 네? 그 100단위가 아니잖아, 10단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그만 땅을 팔려 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라는 소리예요. 투기가 심하게 일어나니까. 땅값 막 뛰는 지역이니까 지금. 그럼 반대로 제일 싸고 투기가 거의 없어. 가장 싼 지역이 어디예요? 공업지역이죠? 66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조그만 면적들은 그냥 마음대로 팔 수 있다니까? 투기가 안 일어나니까 큰 거 팔 때나 허가 받아라 이 소리지 이렇게. 이해했죠? 그럼 가장 비싼 지역이 어디다? 미지정구역이고 가장 싼 곳은 공업지역이 제일 싸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투기가 심해. 땅값 막 뛰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팔려 하더라도 허가를 받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투기 구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지금. 이렇게 이해하는 거고. 그래서 공업지역이면 이게 굴뚝이라니까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간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장 굴뚝에서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느낌이 이렇게. 네? 얘가 100단은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이제 채우면 되겠죠 이렇게. 어떻게 채운다고? 이렇게. 끝.
100단위만 채우면 되거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럼 미워진 거잖아, 이렇게. 이건 내 방식이고 편한 대로 해요, 그럼. 뭐 어째 외우라 그 소리지. 편한 대로 하시라고 말이요. 어? 이건 내가 외운 방식인데 이렇게 하시던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건 외우라 이 소리죠. 어차피 이건 두고 나서는 외워야 되니까. 에? 이건 암기해야 돼, 반드시. 그래서 어쨌든 자 그렇게 해갖고 단위가 이제 자 제곱미터죠. 제곱미터 해놓고 초과 할 때 허가 받으라 소리 이렇게. 그러면 뒤집어 볼까요? 상업적인데 200제곱미터가 딱 맞아요. 그럼 자 계약할 때 허가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죠. 초과할 때 받으니까. 예? 저 초과할 때 받아요. 그렇다면 이제 상업지역 기준할게요. 상업지역에서 200제곱미터 초과할 때 허가 받으래요. 그러면 저거를 20제곱미터 초과라고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상업지역의 경우에. 600제곱미터 초과라고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또 800제곱미터 초과할 때라고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그럼 지금 보니까 이 면적이 허가 기준 면적이었다 그랬지. 허가 면적에 따랐어요? 아니죠. 금방 무슨 면적이라고 이게? 허가 기준이 되는 면적. 기준 면적. 그럼 무슨 얘기냐면 밑에 2번 동그라미 밑에 내려보세요. 국토부 장관이 허가 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적에서 거래 실태 등을 판단컨대 위 기준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면 당해 기준 면적의 얼마?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해서 공고할 수도 있어요. 그럼 10% 이상 300% 이내 그랬으니까 300%가 3배죠. 에? 그럼 10%는 몇 배라 소리까? 0.1배지. 0.1배. 0.1배면 2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0.1배가 얼마예요? 200 기준 0.1배가 얼마겠냐고. 220이요? 그냥 20이지. 네? 0.1배니까 1보다 커요, 적어요? 적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봐야지, 이렇게. 네? 220으로 알면 안 되고. 이해했어요? 0.1배니까 20제곱미터니까 얼마, 요게? 0.1배. 그 다음 몇 배라고 써있어요, 여기? 3배니까 600 돼야 안 돼요? 되죠? 요게 3배 아니에요. 그럼 800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얘기잖아, 지금. 이건 기준이고, 유동적이잖아, 이게 지금 이렇게. 얼마 이내에서 20제곱미터부터 해서 얼마까지? 600 사이로도 할 수 있겠다, 그 소리예요. 요거는 기준이고, 지금 요거는. 이해했죠? 예? 아니, 이 사이에 정할 수 있다는 거지. 요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국토부 장관은. 자기 마음대로. 예? 아시겠어요? 이건 기준이고, 이해했냐고, 내 말 지금. 예? 요건 기준이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기준에서 이 기준에서 얼마 범위 안에서 0.1배에서 얼마? 3배 안에서 또 정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0.1배라는 게 200이니까 220이 0.1배가 아니고, 거꾸로 20이 0.1배라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그 얘기죠? 됐다고 주시고. 그 다음에 3번을 내려오니까 이런 말 나오죠. 3번 동그라미 면적을 산정할 때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해서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 일단 토지 일부에 대해서 또 거래 계약을 하겠다면 그때 일단 토지에 대한 뭐로 본다? 전체의 거래로 본다. 그건 무슨 소리일까 또? 이제 그 문장 읽었더니만 바로 이해가 되나요? 무슨 얘기인지가? 네? 자, 여기가 상업지역이에요. 그리고 200제곱미터 초과할 때 허가 받으라고 지정이 돼 있네, 여기가. 근데 땅 주인이 갑이고 이 사람이 세 필지의 토지를 갖고 있어요. 여기 100번지, 100번지 2호 다시 2호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게 얼마씩일까? 200제곱미터가 정확히 맞는 땅이 있어요. 합이 600제곱미터야. 근데 이건 필지가 틀리지. 세 필지니까. 이거를 일단 이제 을한테 이걸 팔아요, 땅을. 그럼 여기는 초과하는 경우에 허가 받는 거니까 이건 초과 안 됐잖아, 지금. 허가 받아 안 받아요? 안 받겠지. 이걸 1년 내 싹 팔아치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응? 있는다. 그럼 이걸 병한테 팔겠죠, 이게? 실제 파는 면적이 얼마인데? 200이지만 1년 내 팔 테니까 이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허가 받아라. 정한테 팔겠다. 이것도 허가를 받아라. 그럼 이제 일단 또 일부를 거래하는 거지만 1년 내에 이때는 뭐로 보겠다고? 전체의 거래로 본다는 뜻이니까 200이지만 실제 얼마로 보겠다는 얘기다? 600제곱미터를 파는 걸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초과한 거니까 허가를 받으라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거기 3번의 내용인 거고. 그 다음 4번이 이렇게 돼 있어요. 허가 구역 지정할 당시 면적을 초과했어. 지정됐죠. 그 뒤에 다 토지를 분할했답니다. 면적 이하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정 당시는 초과하는 면적이었거든. 허가 지정 당시인데, 근데 지정한 다음에 그 뒤에 다 땅을 쪼갰대요. 면적 이하로 만들었다는 거지. 왜 이럴까, 이 사람이? 허가 안 받고 팔 목적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제 불손하잖아, 의도가. 예? 투기료가 있는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올라가 보시면 해당 토지를 분할한 후에 최초 거래 계약은 몽땅 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래 계약으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전부 다 뭘 받으라는 소릴까? 허가를 다 받아야 된다, 그 말인 거죠. 그 4번의 의미 내용이 그 뜻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내려오세요. 허가 대상 거래. 허가 대상 거래. 저기 써 있긴 한데, 허가 대상 거래의 의미는 뭐와 뭐? 두 개의 권리. 뭐와 뭐? 소유권과 지상권의 뭐 하기 위해서? 설정하거나 이전을 위해서 필요한 무슨 계약? 유상계약. 유상계약. 뭘 포함시켰다고요? 예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예약 포함되어 있다는 뜻은 가등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그럴 때 그 계약하기 전에 먼저 허가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떨 때 허가 받고 안 받고라는 게 구분이 가야지, 또 이걸. 그럼 밑에 표로 보니까 박스로 들어왔더니만 위에 거는 허가 받을 경우, 밑에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예요. 그럼 권리는 일단 크게 두 개 권리죠, 이제. 진한 색한 소유권과 지상권 두 가지예요. 그 유상 및 예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럼 받아야 하는 경우 보자고요. 어떤 경우래? 매매, 그 다음에 교환, 대물 변제와 예약. 대물 변제는 뭐로 봐요, 이거는? 매매. 예? 매매로 보는 거야, 그거는. 물건으로 대신 갚는 거니까.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3개 보이죠? 소유권의 이전을 위한 가등기, 지상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담보 가등기, 가등기 3개. 그럼 공통점. 자, 소유권, 지상권이니까 2개 권리 포함되어 있고, 담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하면 뭐가 바뀌어버려요? 뭐가 이전돼버려? 소유권이잖아, 소유권. 그래도 소유권이냐, 그러니까. 그럼 가등기가 3개지만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가 2개잖아, 결론이. 소유권하고 담보 가등기는 소유권이 바뀌니까. 그리고 뭐야, 또 소유권과 지상권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가 들어와 있어요, 공매. 공매가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라고 써놨죠. 걔 허가 받으라고 돼 있잖아, 지금. 그런데 밑에 받을 필요 없는 경우로 들어오니까 그 밑에 공매가 또 들어왔네, 걔가. 그런데 뭐라고 돼 있다고, 보니까 3회 이상 유찰시는 면제예요. 그럼 비업무용 공매도 거의 매매로 거의 보는 개념인데, 그게 매매 보는 개념이니까 소유권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처음엔 허가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그게 3번 이상 유찰 뭔지 알죠? 그 뒤부터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매는 공매인데 비업무용만 그렇고 압류 공매는 또 아니야. 그건 처음부터 안 받아, 그거는 아예. 그 다음에 밑에 확정 판결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화해, 조정, 조서 받는데, 확정 판결이건 화해나 조정, 조서이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는? 법원에서. 예? 그죠? 확정 판결도 그렇고, 화해도 그렇고, 조정, 조서 그렇고. 그 다음 받을 필요 없는 경우 보니까 임대차 계약 받을 필요 없겠죠. 이유는? 소유권은 아니니까. 증여. 소유권 넘어가죠, 이거. 근데 안 받아요. 왜? 예? 무상이라서, 무상. 여기는 유상뿐이니까. 예? 유상일 때뿐이니까. 그건 증여야 소유권이 이전되긴 되겠지만 그건 무상이잖아, 그거는. 예? 그렇죠? 근데 증여인데 부담부 증여면. 거긴 안 써있지만 부담부 증여면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응? 그건 그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건 뭐니까? 유상이니까. 상속이면 안 받죠? 왜? 무상이란 차원이 아니라 그건 계약이 아니잖아, 그거는. 상속은 계약이 아니잖아, 그거는. 우린 계약일 때 허가 받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금방 상속이나 증여나 차이가 엄청 크잖아, 이거는 지금. 물론 공통점도 있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건데, 언제? 죽어서, 요거는 살아서. 그리고 이건 뭐예요? 요거는 계약이고, 요거는 그냥 자동이니까 자동을 뭐라고 그런다고? 법률 규정이라고 그러고. 응? 요거는 물론 무상이지. 요거는 유무상 둘 다 할 수 있어. 아들한테 물려줄 때, 야, 내가 너한테 집을 한 채를 증여할 텐데, 이 대가로 한 달에 내 생활비로 200씩 갖고 와, 이런다니까. 아들한테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아들이, 네, 그렇게요, 그랬다고. 무슨 증여? 에? 이게 부담부 증여라고. 증여는 증여인데 부담이 뒤에 붙어 있으니까. 그건 뭐야? 유상이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외우면 이게 소용이 없어요. 이거 외울 수도 없어, 이거는 지금. 외우는 게 아니지. 이해를 해야지, 이걸, 이런 용어를 이렇게. 이해한 상태에서 응용하려고 그러지, 이거 자꾸 외우려고 하면 오히려 헷갈리기만 해요. 그 다음에, 무상의 지상권도 당연히 안 받겠지, 그거야.
경매 안 받아요. 받을 필요 없어. 경매나 압류 공매나 같은 거예요. 걔네들은. 왜 안 받죠? 이유가. 계약이 아니요. 뭐라고 이게? 법률 규정이라니까. 그 다음 공매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다 받을 필요 없죠. 소유권이나 지상권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이게 이제, 아주, 지금 몇 개 나왔었죠? 자, 상속, 증여, 경매, 공통점은 다 소유권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간다고. 그런데 거래 신고를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걔가 외국인이면 이거 신고해야 될까? 그럴 필요 없을까? 이 세 가지가 어디 있다고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 부동산 거래 신고법. 네 번째, 검인 신청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요거는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거를 내가 수업 들어오면서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우리 능력 바뀐 것 같아서 안 할라 하다가,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간대요. 이렇게. 당연히 부동산을 말한 것이지 뭐 이건. 이렇게. 거래신고 해야 안 해요 이거? 증여일 때 해야 안 해요? 경매일 때 해야 안 해요? 공매일 때 해야 안 해? 판결일 때 해야 안 해? 판결일 때 해야 안 해? 이건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 있으니까. 상속일 때 해야 해요. 증여면, 경매면, 요거는, 판결은. 그가 외국인이래요. 외국인이 이렇게 소유권을 이제 이렇게 이런 이유로 갖고 오는 거라고. 그럼 신고할까 안 할까? 상속이면. 네? 증여면. 경매면, 공매면, 판결이면. 그럼 검인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상속이면. 요거는. 이 경우는. 요거는. 이 경우는. 이렇게 돼야 돼. 여기는 뭐 어떨 때 하는 거니까? 매매일 때 하는 거니까. 여기는? 응? 여기는 계약일 때 하는 거니까. 무슨 계약일 때? 유상일 때. 여기는 외국인인 경우는 예외가 없죠. 응? 예외가 없으니까 어떤 경우가 됐든 신고 다 해야 돼. 여기는 계약일 때 하고 요거는 유상, 무상 관계없어. 그리고 판결일 때 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그건 이제 이럴 때 하고 안 하고 하니까 이게 가장 헷갈려요. 어떨 때 하고 안 하고라는 게. 그러나 지금 이제 오기를 지금 우리가 봤던 중인데, 앞에 거는 간단히 매매니까 이렇게 안 할 테고 다. 안 하는 경우겠고. 여기다 안 써서 그런데 이게 대물 변제. 대물 변제한다? 거래신고 해야 안 해? 해야 돼, 그거는. 매매니까. 안 써놨지만. 그러니까 일단 이걸 자꾸 안 쓰는 이유가 매매로 보이는 건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매매로 취급하는 것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계약인데 유상계약일 때뿐이고, 요거는 외국인은 예외가 없는 거고, 얘는 반드시 다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든 간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거든, 이게. 계약인데 유상도 해야 되고, 무상도 해야 돼. 그러니까 판결인 경우가 있고. 그럼 이게 지금 전부 다 봐요. 여기서, 지금 물론 증여는 계약이지만, 증여 하나만 계약이지만 나머지는 다 뭐처럼 보여. 싹 법률 규정 아니야. 증여만 계약이고, 그럼 증여 하나 계약인데 아무튼 법률 규정일 때 받냐 안 받냐를 따지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제도가 몇 가지 있다고? 하나, 둘, 셋, 네 개 있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어떨 때 받고 안 받고가 구분이 안 가야 되는데, 이게 막 외우면 이게 외워지겠냐고, 이게. 안 외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근본 취지를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응용해야 할 수 있는데 그냥 외울로 들면 안 외워지고 외울 수도 없어 그거는 또. 허가의 문제고 이게 이제 여기가 쉽진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허가 신청으로 들어가 보자고. 허가 신청인데 이건 신청 허가 절차에 이제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군구한테 제출을 했겠지요.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허가 기준을 봐야겠는데 허가 기준. 자 일단 그럼 이거 먼저 하자고요. 프린터 먼저 보시면 두 번째 보세요. 허가 절차. 허가 절차 들어갔더니만 일단 허가는 공동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시군구한테 신청했다고 치자 허가권자가 조사해서 허가하건 불허가하건 어쨌든 간에 며칠내 한다. 날짜 잊지 말아야 돼요. 15일내 15일내 처리한다. 근데 밑에 세 번째 칸 허가나 불허가 통지가 아예 없었네. 미통지. 그땐 뭐로 본다? 허가된 걸로 본다. 언제? 기간 말일에 다음 날 허가된 걸로 보겠다. 그다음 허가 됐다 보세요. 허가 처분 두 번째 불허가 보세요. 불허가 됐다고 하자. 그럼 이게 불복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 이의 신청도 할 수 있고 매수 청구 할 수 있어요. 둘 다 얼마 이내? 1개월 내.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신청 둘 다 이제 시군구한테 하는 거일 텐데 자 매수 청구. 매수 청구란 것은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건 불허가 된 바람에 땅을 못 팔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쉬워서 내 땅 사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땅 주인이 시군구한테. 그러니까 누가 갑이냐고. 시군구가 갑이고 땅 주인이 을이란 말이에요. 아쉬워 지금. 그럼 땅을 비싸게 팔겠어? 싸게 팔겠어요? 싸게 팔겠지. 그러니까 뭘로 기준한다고? 공시가로 기준한다고. 공시가. 비싸게 못 팔아 절대. 예? 아쉬워서 하는 거니까 공시가 기준한다. 여기 올라가서 이제 허가 처분 됐죠 이제? 허가증 받았어요. 그럼 허가증 받고 땅 샀겠지. 그죠? 샀으니까 어떻게 된답니까? 이제 이용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돼요 이제. 예? 이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자, 그 이용 목적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거든. 그럼 일단 이 이용 의무 기간은 최장 오른쪽에 최고 긴 게 몇 년이에요? 5년이 제일 길죠? 그 5년 범위 안에서 이용하라 이 소리야. 5년 이용하라 그러면 그 이용 목적이 몇 가지 있다고? 그게 지금 책 152쪽 5번에 허가 기준 써 있죠? 요게 이용 목적이에요. 이 목적들을 이용하라 그 말이지 지금. 그럼 박스로 들어가니까 가나 다라 마바사 몇 가지? 7가지. 이 7가지가 이용 목적이에요 이제. 그럼 처음에 허가 신청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이용하겠다고 해서 신청했단 말이에요 지금. 허가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 이용해야 할 거 아니야 그렇다면. 그게 몇 가지 있다고 이게? 7개 이렇게. 그 내용 볼게요. 7개 뭐냐 그게. 첫 번째 어떤 목적이다? 자기 거주형 주택용지 얼마 동안 이용해라. 의무로 2년. 땅 첫 줄 중간에 보시면 무슨 시설로? 복지나 편익시설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용하라. 몇 년? 2년간. 그 다음 다항은 농지. 예? 농지를 취득할 목적인데 세 군데 있는 농지래요. 첫 번째 어디 있는 거? 거주지. 두 번째 주소지로부터 얼마? 30km 이내. 3번 농지를 수용당했다. 협의 양도했다 하자. 그럼 3년 내 대농 취득. 대신 다른 농지로 취득한다 이거예요. 몇 킬로? 80km 이내. 인데 그때 농지 가격 잘 보셔야 돼. 뭐 기준에서? 공시가 기준에서 종전가 이하로 취득할 때 허가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지 3개 있어, 3개. 3군데 농지인데 3년 내 대농 취득한 것은 80km 이내고 공시가 기준에서 종전가 이하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라마바 묶어야지. 라마바. 이 3가지를 우리는 뭐라 불렀어요? 사업용 3가지라 부르죠. 이 3가지를 사업용 3가지. 그래서 줄을 쳐놨어요. 첫 번째 라 무슨 사업? 공익사업. 마 지역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 바 지정 당시 사업하고 있던 자 이거예요. 사업 3가지. 걔네들 몽땅 붙고 몇 년 기간? 4년. 그러니까 사업용이니까 몇 년? 4년. 사업용이니까 4. 거기다 왜 줄 쳐놓고 자꾸 강조하고 있을까 내가 이거 지금. 왜 외우라는 소리지 뭐예요. 근데 쉬운 거니까 사업용이니까 몇 년? 4년. 그 다음에 이제 사항으로 사항 들어오니까 거기 1, 2, 3 나와 있었죠? 1번에 보세요. 농지가 아니고 농지 이외의 토지를 수용당했다 하자 이 말이에요. 그때 3년 내 대토 취득할 때 그때도 뭐 기준에서? 공시가 기준에서 종전가 이하. 그 다음에 이제 2개 있어요. 현상 보존용과 임대사업용. 그럼 현상 보존용 임대사업용 글자 숫자 5개. 그러니까 몇 년? 5년. 그럼 이제 자 이게 7가지가 이용 목적이에요. 그 목적별로 기간 다 규정이 돼 있죠 지금.
이걸 외워야 되거든. 근데 단은 외울 필요 없겠네 이거. 금방 우리가 체크한 거 몇 년만 외우면 되겠다? 4년, 5년. 아니 그래서 일부러 줄을 쳐놨자 책에다가 지금. 네? 줄 쳐놓은 이유가 외우라는 소리잖아요 그게. 그럼 프린트 돌아오게 되니까 그 이용 의무 기간이 프린트 해보시면 몇 년 있어요. 2, 4, 5 세 가지였잖아요 그죠? 2년짜리는 그냥 볼 필요 없고 아예 보지 말고 사업용만 몇 가지. 사업용 세 가지가 4년. 그다음 현상 보존과 임대 사업용은 5년.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두 개만. 그 우리가 모르는 거는 다 몇 년일까? 꼭 2년이겠지 뭐. 예를 들어 3년짜리, 5년짜리는 기억을 해야지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그 이 기간 동안 이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용해야 되는데 이행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일단 그러면 이제 그 의무 기간 동안에 2, 4, 5 최장 5년 내에서 이용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일단 허가했는데 얘가 진짜 이용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조사해봐요. 좀 이따 책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이용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용 실태를 조사한다고. 얼마에 한 번? 매년 1회 이상 이걸 조사해요. 조사해보니까 이용 안 하고 있어. 그때 이제 어떡하냐? 이행하라고 이행 명령을 내려요. 이때 이행 기간은 3개월의 이행 기간을 준다고. 이때 이행을 또 안 하고 있어. 그럼 이때 이제 뭘 부과하느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행 강제금. 얼마 부과한다?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부과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프린트 있죠 지금. 거기 보니까 자 이행 불이행하고 있다 할 때 뭘 부과한다? 이행 강제금. 이에 대해서 역시 불복할 수 있다. 그것도 이 신청할 수 있다 써 있죠. 며칠 내? 30일 이내 써놨어요. 30일 이내. 그럼 잘 보면 지금 아까 그 불허가 됐을 때 불허가에 대한 이 신청은 얼마 이내? 불허가 대한 이 신청은 1개월이고 이행 강제금 이 신청은 30일이고 달라요. 두 가지가. 불허가 처분된 거에 이 신청은 한 달 이내, 이행 강제금 불복할 때 이 신청하는 거는 30일 이내. 두 가지를 혼동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여기는 혼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럼 30일이 왜 30일이냐? 요 30일이 이행 강제금 부과 받으면 납부해야 될 납부 기한이다 이거예요. 30일이. 그 납부 기한 내에 신청하라 그 말인 거예요. 달라요. 한 달과 30일은 틀린 거라고. 같은 거 아니라고요. 그건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달 30일은 반드시 구별해야 돼. 예를 들어서 2월 1일부터 해서 2월 29일까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날짜 수는 어디가 더 많아요? 1월달, 2월달. 어디가 많아? 1월달이지. 근데 같은 한 달이야. 응? 같은 한 달이라고. 날짜 수를 세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범위 아닌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걸 역법적 계산이라 부른다고 이걸 이렇게. 그건 우리 시험 범위 아니긴 한데 일단 이게 한 달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2월 한 달이면 2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 아니에요 이렇게? 날짜 수를 세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 달로 그냥 치는 거잖아. 이게 한 달의 개념인 거고 이건 뭘 세야 되고 날짜 수를 세야 되는 거고 30일이니까 그것도 차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신청 같은 것이긴 한데 날짜 수를 세는 것도 있고 한 달로 그냥 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놓고 10% 내에서 부과한다고 그랬거든. 그럼 이제 좀 책을 보긴 볼 텐데 그럼 일단 그렇게 오른쪽 프린트 보니까 그 세 가지 방임 변처 써놨죠.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하고 있냐 이거지. 어떻게 안 하고 있대. 방자가 뭘까? 그냥 방치,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 몇 프로를 부과하겠다? 10%를 부과한다는 거고. 임자가 뭘까? 지가 안 하고 누굴 빌려줬다니까 임대했다는 거야. 그럼 7%를 부과한다는 거고. 변자 올 것 같아요. 원래 목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바꿔서 다른 걸 바꿔서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그게 변경이죠. 그럼 5%요.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지금 방, 임, 변, 기야 기. 이건 기타. 기타. 그래서 방치, 임대, 변경 해갖고 17, 5, 7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는 문제는 앞에서 지금 전체 프로테이지를 부를 땐 뭐라 그랬었어요? 10% 네라고 그러잖아. 네? 근데 구체화해서 프로테이지를 부과할 때는 여기는 늘 이렇게 해야 돼. 여기 네자를 쓰면 안 된다 이거지 이렇게. 전체에서는 10% 낸데 이렇게 4개 경우일 때는 10%를 부과한다 이렇게 끊어서 얘기하는 소리고 그게 이제 실제 강제 부과 강제가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그 절차가 되는 거고. 그럼 책을 돌아와 가지고서 153쪽을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허가 신청했다. 그럼 이제 허가
6번 허가 처분을 해줘야겠죠. 물론 프린트로 다 봤지만 허가 처분. 1번 시장 등은 민원 처리 법률에 따라서 바로 15일이죠.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라. 날짜 기억하시고 2번 동그라미 허가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이나 불허가 처분 통지가 아예 없었다 이거야. 아무런 통지를 안 했더라. 바로 미통지겠죠 이게. 그럼 진한색 글씨 기간이 끝난 날에 언제?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허가의 의제라고 그런다고요. 그거를. 그 다음 7번 내려오세요. 이의신청. 이건 이제 불허가의 이의신청 말합니다. 불허가 이의신청. 끝에 있죠. 처분 받은 날부터 얼마? 1개월 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1개월 내 이의신청. 한 달 기간 기억하시고 8번에 허가 배제 써 있죠? 허가 배제라는 거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허가 안 받아도 된다. 그거는 이제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허가 받을 필요 없는 경우. 그걸 허가의 배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경우. 첫 번째가 일단 첫 번째 어떤 경우냐? 국가재산, 국유재산의 처분. 이거 허가 필요 없어요. 안 받아. 두 번째, 계약의 일방이 국가 등인 때도 안 받아요. 공통점 뭐요? 국가. 세 번째가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 안 받아. 금방 제가 지웠잖아요. 여기 있던 건데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딱 세 가지일 때 허가 안 받아요. 국유재산의 처분, 그다음 일방이 국가 등일 때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등의 변동. 이게 뭐였냐고? 이게 상속. 응? 그다음에 뭐 있어요? 뭐 경매 등등 이런 얘기지 이렇게. 그 경우가 허가 안 받을 필요 없는 거 얘기하는 거고, 거기 154쪽에서 이제 2번 동그라미 다음 허가 받을 필요 없다 그런 뜻이에요. 토지 수용 법률 규정, 경매 법률 규정, 3번 국유재산 처분 등이지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내려오세요. 허가 전 선매제도. 한자를 보세요. 한자. 앞선자, 매매매자. 그러니까 앞에서 사겠다는 뜻이야. 미리 사겠다. 앞에서. 어떤 뜻일까? 프린트. 세 번째 절차. 세 번째,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허가권자가 딱 보니까, 이런 토지인데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 팔겠다고. 어떤 토지인데? 공익사업용 토지였거나, 그 다음에 허가 받고 이용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더라 그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이런 토지가 들어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제 허가권자가 땅 주인한테 잠깐 스톱. 당신끼리 거래하지 말고 먼저 우리랑 한번 거래해 봅시다라고 통지를 해요. 우리랑 거래합시다. 우리가 누군데?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란 말이에요. 우리랑 거래합시다라고 미리 통보해보는 거 이렇게. 이런 목적이다 보니까. 그럼 통지했어요. 그럼 땅 주인이 싫어. 그러면 그걸로 끝. 네? 그럴까? 이러면 그대로 뒤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일단 신청 들어와서부터 해갖고 우리랑 한번 거래합시다라고 통지하는 걸 뭐라고 한다? 선매 협의 통지. 협의 통지. 그게 신청한 날부터 해서 며칠 내? 15일 내. 그럼 땅 주인이 그럴까? 그럼 그 뒤로 간단 말이에요. 응? 근데 싫어. 그럼 그걸로 끝났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럼 이제 선매에 대한 협의 통지 요게 15일. 그래서 땅 주인이 그럽시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선매자를 지정을 해서 통지를 해요. 선매자가 누구라고?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등이라고. 그럼 통지했겠죠, 이제? 여기 책 프린트에 얼마 이내? 1개월 내. 그럼 둘의 이 15일과 1월의 기산점은 허가를 신청일부터 따지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선매자를 지정 통지했잖아요. 근데 땅 주인이 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싫어. 그럼 그걸로 또 역시 끝. 뒤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럼 선매자 마음에 들었어? 그럼 좋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선매자가 이런 조건으로 거래합시다라고 해서 선매자가 선매 조건을 제시한대요. 얼마 이내? 15일 내.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 노. 그럼 그걸로 또 끝. 마음에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협의를 해야겠지, 이제? 그래가지고 선매 협의가 끝나요. 완료. 협의 조서를 작성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얼마 이내? 1개월 내. 요건 두 개 기산점은 언제부터? 선매자 지정 통지일로부터 해서 기산되는 거라고 이렇게요.
그럼 이제 프린트에다 그림을 그렸을 테니까 15일, 15일이죠. 그런데 앞에 두 개는 언제부터? 신청일로부터, 뒤에 두 개는 지정 통지일로부터 두 가지라고. 이 절차를 잘 기억해야 돼요. 기간은 두 개밖에 없는데 절차, 순서 그렇게 놓고 나니까 결국은 이 두 개는 신청일 기준이나 계산해서 밑에부터는 지정 통지부터 계산된다. 이거 기억하시고 이 순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과잖아 이건 지금.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된다고? 토지 소유자가 OK가 떨어져야 가는 거야 뒤로. 네? NO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 이제 여기서 이 경우 이 제도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 땅 주인이 갑이고 허가권자가 을이겠지. 그럼 땅을 싸게 팔아요? 좀 비싸게 팔겠어? 비싸게 팔겠지. 내가 땅 주인이 갑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뭐가 중요하다? 기준이 중요해지겠지. 밑에 자 거기 봐요. 매수가 뭐 기준했다고? 감정가로 기준한다고. 감정가.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선매제도니까 뭘 기준한다고? 감정가. 근데 아까 불허가 되는 바람에 매수 청구는 뭘 기준한다고? 공시가. 그래서 어떻게 배운다 이거를? 선, 감, 매, 공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선, 감, 매, 공. 선, 선매, 감정가. 매, 매수 청구는 공시가. 그걸 외우는 소리예요. 외우래. 선감, 매공. 암기하는 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하면 바뀌지 않겠지 절대. 누가 갑인가만 잘 기억하면 돼. 누가 갑인가. 그것만 그러면 안 헷갈리지. 그 뜻이겠고. 거기 이제 그림을 프린트를 잘 보관했다가 수시로 봐서 이 그림을 갖다 머리에 집어넣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절차 그림을. 이것도 제가 이걸 할 실력이 안 돼갖고 누구한테 부탁해서 만들었어 이것도. 한글로 파일 이렇게 만드는데 이건 전 제가 못해 이건.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야 이건. 그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쁘게 그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관했다가 그림 전체를 머리에 싹 집어넣어야 전체 틀이 들어와요. 그럼 책을 돌아오셔서 이제 그 154 허가 전 선매제도 절차는 쭉 다 봤어요. 1번 동그라미 시장 등은 허가 신청이 있을 때 다음 해당되는 토지였다면 국가 등으로 하여금 매수할자를 지정해서 매수케 할 수 있다 써놨어요. 이게 선매제도의 의의죠. 어떤 토지다? 박스? 공익사업용 토지. 두 번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다. 그거죠. 그럼 이제 2번 동그라미 시장 등은 이 토지대에서 토지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 있는 날부터 얼마? 한 달 내 선매자의 지정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걸 바로 일로 들었지, 이렇게 바로. 그럼 앞서 이 절차가 있었다는 뜻이겠네, 분명히? 그렇잖아요? 지금 그건 이제 생략했으니까 밑에 위에 그 문장에서는 바로 일로 들었잖아요, 이렇게. 1개월 내 선매자를 지정한다, 이 말이죠. 신청한 날부터. 그 말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소유자 완료되며 선매자는 지정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토지 소유자와 선매 협의를 끝내야 한다. 밑에 요거 좀 밑에 거. 협의 완료 이렇게 이것도 1개월 내. 거기는 큰 두 덩어리만 지금 써놨잖아요. 거기다가. 원래 때 세 번 하니까 몇 개가 나오는데 4개 나올 텐데 거기 2개만 지금 써놨다 그 말하지 이렇게 그죠? 그럼 당연히 이 사이 이런 게 들어와 있다는 뜻이겠지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셔갖고 3번 동그라미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그 가격은 둘째 줄 뭘 기준해서? 감정가 기준. 감정가 기준에서 그 다음에 4번의 시장 등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지체 없이 허가나 또는 불허가 처분을 통지해야 된다. 이거죠. 결정하라. 그 다음 10번 이게 이제 뭐냐. 불허가 됐을 때 매수 청구. 내 땅 좀 사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이거. 제발 좀 사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땅 주인이 을. 일단 자 불허가 처분 받은 자니까 통지받고 나서 얼마 이내? 1개월 내. 1개월 내. 그렇게 놓고 얼마의 가격으로 팔까? 2번 동그라미. 시장 등은 진한 글씨 보이죠? 뭘 기준해서? 공시가로 기준해서. 그래서 요거라고 지금. 선감매공 이렇게 외운다고. 자 그렇게 놓고 이제 11번에 내려오시면 토지 이용에 대한 의무.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라는 뜻이에요. 일단 몇 년 범위 안에서? 5년 범위 안에서 허가 기간이 5년 이내니까 그죠? 그럼 이제 이용하고 있나? 일단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조사한다는 거죠. 그게 이거예요 바로. 이용 실태 조사. 이거요. 이용 실태 조사한다. 조사한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 2번 조사 의무 써놨고 시장 등이 조사한다는 거예요. 가로 안에 보시니까 얼마? 매년 1회 이상 조사한다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3번 의무 이행 명령이 나오죠? 이행 명령. 그래가지고 넘겨보니까 여기 이용하라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행 명령을 내리겠다 이거죠. 이행 기간 얼마 준다고? 3개월의 이행 기간 줘요. 그런데 또 이행 안 하더라. 그때 부과하는 게 뭐? 이행 강제금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넘겨보면 4번 동그라미 이행 강제금 부과. 시장 등은 두 번째 줄이죠. 토지 취득가액의 넷째 줄 10% 범위에서 이행 강제금 부과. 10%에서 이행 강제금 부과. 자, 일단 그럼 그 밑에 얼마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언제까지? 이행될 때까지 아예 뿌리를 뽑아. 끝까지 이행될 때까지 매년. 그럼 제일 긴 게 몇 년까지겠어요? 5년까지겠죠? 이용 기간이 5년이 제일 긴 거니까 매년 부과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그럼 실제 얼마나 부과할까? 박스로 들어오세요. 그게 뭘까요? 방임변기지. 방임변기. 방자가 뭐요? 방치면 몇 프로? 10%, 임대면 7%, 변경이면 5%, 기타면 7%. 그래서 방임변기 1757. 묘해야 되고. 그 밑에 5번 동그라미 이행 강제금 중지. 이게 바로 작년도 시험 문제였고요. 시장 등은 이행 명령 받은 자가 이행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이행 강제금이야 부과를 중지하겠지만 이미 부과된 건 그대로 징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 나올 때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도 부과를 중지한다 써놨다고 나왔다고 시험에서. 틀렸죠, 그러니까. 이미 부과한 거 그대로 돈 거뒀고 새로운 것만 중지한다 그 말이에요. 작년도 시험 문제였다고 그게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이행 강제금의 불복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며칠 내? 며칠 내? 30일 이내. 그게 이행 강제금 불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되셨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11번 보니까 포상금 제도 있죠? 포상금 제도. 이거는 이제 지지난주인가 한번 설명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런 사람을 알고 있다? 그럼 신고하라 이 말이에요. 포상금 제도라고 되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까? 어떻게 해야 줄까? 얼마를 주는 건데, 언제 주는데, 네 가지 이렇게. 그죠? 그럼 신고할 대상은 몇 사람? 지금 이제 157쪽 꼭대기 올라가서 첫 번째 박스. 세 사람 있죠? 1, 2, 3번.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줘요. 1번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거래 신고를 어떻게 한 자? 거짓으로 신고한 자. 예. 두 번째. 토지 거래 허가 안 받고 계약했거나 부정하게 허가를 받은 자. 토지 거래 허가를 위반한 자. 세 번째. 토지의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자. 얘네들이 신고 대상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럼 니들 신고했겠죠? 그럼 돈 준다고. 근데 어떻게 해준다? 포상금 지급 요건이? 얘한테는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요? 걔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면 주겠다 그랬거든? 그럼 얘한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이 얼만데 이게? 얘한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이? 응? 여기 취득 가액의 5% 이내를 부과할 거라 그 말이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부과했다고 치고 그럼 그 신고자한테 주는 과태료 금액은 얼마를 주는데? 네? 네? 끝나고 남아요. 옥상으로 올라와. 지하 2층에 내 차 있는데 글로 내려오던가. 여기 저 걸레 이거 있더라고. 이거 밀대 이거. 네? 대걸레 들고 내려와요 잠깐. 걔한테 부과한 과태료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이랬잖아요. 이렇게. 네? 50만 원이 아니라. 마냥 주는 게 아니더라. 얼마 한도 안에서 1,000만 원 한도 안에서 준다 그랬죠. 이렇게. 그럼 얘한테는 어떻게 해야 준다고? 아니 어떻게 해야 준다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 유예해야 준다고요. 얘한테는 어떻게 해준다고? 걔한테 이행 명령을 내리면 준다고. 그게 얼마를 준다고? 금액은 50만 원 준다고. 이렇게. 언제 준다고? 이렇게 준다고.
여기를 좀 잘 좀 봐둬야겠죠, 그렇죠? 그게. 그래서 지금 한 얘기 어딨냐? 157 밑에 19조의 2 신고 포상금 거기 있던 거예요. 위에 박스는 신고 대상 세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조 2의 1항의 1, 2, 3 그게 지급 요건이고 2항이 포상 금액의 문제고 그래요. 그걸 읽어보시라는 소리 복습하실 때 되셨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문제는 신고했는데 안 줘요. 안 준 경우 있다네? 신고해도 안 준다네. 어떨 경우? 세 가지. 자, 신고했는데 포상금 안 주는 경우랍니까? 누가 신고했답니까? 공무원이 신고했대요. 그럼 안 줘요. 할 일을 한 거니까. 별도로 이 사람한테 뭘 주고 있어, 우리가? 월급 주니까 안 주는 거지. 공무원이 신고한 거면 월급 주니까 안 주는 거지. 두 번째, 누가 신고했답니까?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지가 지를 신고했대. 이게 머리가 이상한 놈이야, 이거. 지가 해놓고 지가 신고한다는 거야. 뭐 이런 의미나 있어? 이상하잖아. 이게 약간 맛이 같잖아, 이거. 지가 해놓고 지가 지를 신고한다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누구라 알고 있어요? 익명, 가명. 응? 안 주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그 다음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그 다음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는 돈 안 줘요. 안 주는 경우고 그 얘기고, 포상금은 지급 몇 개월 내준다? 예, 2개월 내준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이겠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2번으로 내려오시면 타 법과의 관계라고 써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 볼게요. 이 법에 따라서 허가증 받으면 검인 받은 거로 보겠다. 검인의 의제. 2번 농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잖아요. 농지증 받은 거로 보겠다.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았다더라도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것도 헷갈리겠네, 이것도. 허가 구역 내에서 말해요. 농지를 경매로 취득해. 그냥 매매로 취득하든가. 그럼 두 번째가 이제 거래 신고를 했어. 응? 그러면 외국인인 경우 취득 신고. 두 번째, 그게 농지였네. 농지면 농취증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검인 이렇게 놓고 허가 구역 내에서 그냥 일반 토지였지 뭐.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거래 신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는 허가 여부, 그 다음 농취증. 여기도 이제 허가 여부하고 농취증 이렇게 되는 거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이렇게. 맹국되어 있고 허가 구역 내 토지를 허가받을 받았대요. 그럼 거래 신고 이게 이제 매매겠지, 매매. 매매했다고 쳐. 그럼 거래 신고 한다, 안 한다? 네? 거래 신고 해야 된다. 두 번째, 허가 구역 내 농지 취득 방식이 두 가지야. 경매일 때요. 그럼 허가 받아, 안 받아요? 네? 허가 안 받죠? 농취증 네? 있어야 돼. 일반 매매였다고요. 허가 받아, 안 받아? 허가 받아야지. 농취증 필요 없어. 이렇게 보면 농지는 뭔가 하나 있어야 돼요. 둘 다 없는 게 아니야. 네? 뭔가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 뭔가 하나는. 하나는 있어야겠네. 네? 허가 없으면 얘는 있어야 되겠고, 이거 있으면 이건 필요 없고, 네?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는데? 네? 농지는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죠? 거래 신고했대요. 했대. 근데 그게 외국인이었어. 취득 신고 한다, 안 한다? 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했으니까 저거. 거래 신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농지였어. 농취증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거래 신고했다는 뜻이니까. 여기 지금
먼저 이렇게 할게요. 농취증을 발급받았죠. 그렇죠. 받았어요. 그죠? 그럼 뒤집을게요. 거래 신고를 할 필요 있다, 없다? 거래 신고 문제니까 이렇게. 그럼 먼저 농취증 발급받았잖아요. 농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매매로 샀잖아요. 이렇게. 거래 신고 해야 하네? 해야 돼요. 그 다음 거래 신고 했죠. 검인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허가 받아도 거래 신고 해야 되고, 농취증 받아도 거래 신고 해야 되고, 외국인은 거래 신고했으면 취득 신고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 검인할 필요도 없고, 농지는 뭔가 하나 있기는 있어야 되고, 이렇게 세 파트 나눠서 구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다른 법과의 관계다 이거야. 다른 법과의 어떤 관계냐 이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를 잘 안 하면 막 머리가 아프고 헷갈려요. 복습을 잘 하셔야 돼. 여기 이제 탑복 관계. 그 다음에 오른쪽 오시면 13 허가 취소, 14 권리 승계는 그냥 참고 넘어갈게요. 끝 어디 가시느냐? 160페이지. 자, 이게 또 뭘까? 자진신고한자에 대한 감면제도라서 나오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나왔어요. 뭐냐? 자진신고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 이렇게 불러요. 감면제도. 그럼 일단 이제 자진신고했다는데 대상이 누구냐? 이걸 이렇게 해야겠죠. 일단 과태료를 없애줘. 감경, 깎아주거나 면제를 주는 제도인데 대상이 누구냐? 다 과태료 부과가 대상이지 뭐 이렇게. 그럼 이 법을 통틀어갖고 아직 안 끝났어요. 다음 주에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이 거래신고 법에 의한 과태료 종류를 다 꺼내면 몇 가지가 있을까? 액수를 해봐야 한번. 3,000만 원 이하 있죠. 또 500만 원 이하도 있어. 또 취득가액의 5% 이내도 있어. 그 다음에 외국인인 경우일 땐 두 가지가 있다고. 외국인인 경우에 그건 다음 주에 해야 되지만 수업을 얼마 액수로 했을 때 300만 원 이하하고 100만 원 이하 이렇게 있어요. 종류가. 그럼 이게 몽땅 과태료인데 하나, 둘, 셋, 넷, 5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법에 의한 과태료 종류가. 얘네가 신고했거든요. 어떻게 했을까? 허위 신고했지. 불안하잖아. 자수했어. 잘못했어요. 자수했다고. 그럼 그때 부과할 이 과태료 금액 어떻게 한다고? 깎아주거나 면제준단 말이에요. 이 제도인데 여기서는 그렇다면 대상에서 일단 얘는 빼야 돼요. 얘는 빼고야. 빼고. 얘는 빼고 얘네만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신고했는데 신고를 했으나 그게 예를 들어서 거짓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 했던 얘기겠지 이제? 자진신고했다 이거지. 자진신고했다. 자진신고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과태료를 없앨 수도 있고 깎아줄 수도 있고 소리인데 언제 신고했대? 행정관청에 의해서 행정관청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사 시작된 후에 자수했다고. 그럼 전인가 후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조사 시작되기 전에 최초로 단독으로 자진신고했고 조사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를 했다면 과태료를 면제시켜주는 거고 요거는. 그 다음 조사 시작된 후에 신고했다고 그러자 이때는 말이에요. 그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조사 끝날 때까지 협조를 또 했어야 돼. 성실협조. 그렇다면 이때는 50%를 깎아줘 이렇게. 요게 이 제도, 요게 이제 자진신고한자 감면제도라 불러요. 그럼 정리해 본다면 일단 이 제도가 자수해라 봐줄게라는 제도인데 대상이라는 거는 과태료 부과 대상만 그렇고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요건 빼고 얘네가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자들이 신고했다? 허위 신고했어. 자수했어. 그럼 봐줄 수도 있어. 언제? 전이나 후에. 전이면 면제고 후면 50% 깎아준다고 이렇게. 물론 이런 조건들이 붙어야 될 사안이 있고 이렇게 지금. 그래서 지금 메뉴 보니까 이제 일단 29조는 그 대상을 말한 거예요. 대상. 신고관청이라는 것은 28조 2항 1호부터 등등해서 금액이 500만 원 이하, 그 다음 취득가액이 5% 이하, 그 다음 3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 면제 감경할 수 있다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요 경우에 사는 대령 사안에 대해서 자진신고제가 적용된다는 거고, 이건 아니란 소리고. 그래서 21조 들어오니까 감경 또는 면제 기준 써놨잖아요. 1항에 1호 보시면 조사 시작하기 전에 자수했다. 그럼 과태료 면제. 그 다음 요건은 가나 다목. 나목 보니까 신고관청이 최초로 신고한 자일 것. 다목은 조사 끝날 때까지 성실 협조하였을 것. 이 조건이에요. 그 다음 2호가 조사 시작된 후에 자수했다. 그럼 과태료 50% 감경. 해놓고 나목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그럴 때는 과태료 50% 깎아주는 거고. 자, 그런데 2항은 문제는 자진신고했죠. 그런데도 안 봐줘요. 감경 면제 안 해줘. 그냥 부도가 해. 그래서 감면제도에서 제외. 경우가 두 가지. 첫 번째 밑에 지방세법 또는 국세기본법 써놨죠. 그럼 그 말을 줄여서 세법 위반 사실이 신고 관청으로 통보되었다. 그럼 안 봐줘. 두 번째는 신고한 날부터 해서 과거 1년 이내에 3번 이상 자수해서 감면받은 전력이 있어. 그럼 안 봐줘요. 감면 전력이 있더라. 요 두 가지라고 이렇게. 제외되는 경우가 세법 위반 사안이 통보됐다. 또 과거 1년 내 3번 이상 자수해서 감면된 전력이 있더라. 그럴 땐 제외, 안 봐준다고요. 요것도 작년도 시험에 문제였었고, 지난 시험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평균 2개 정도 출제한 얘기니까 여기는 양이 많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거고, 다음 넘겨보시면 챕터 3으로 나오죠. 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의 특례부터는 다음 주로 넘어가시면 돼요. 오늘 거 복습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복습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 정리할 게 많네요. 그러니까. 읽을 것도 있고.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